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야간 같은 경우는 중승부로 접근을 했습니다. 중승부로 하면서 따로 게시글로 3배에서 5배 정도 올려서 접근을 하셔라 라고 이렇게 공지를 드렸었고, 그래서 3조합 중에 2조합 적중을 했습니다. 6경기 중에 5경기를 마쳤는데 결국에는 올킬이 한 끗 차이로 C컵 언더 역풍 불어갖고 언더 갔다가, 어제 제가 이거 텍스트 분석으로 진행했던 거 하나도 틀리는 거 없이 다 맞았습니다. 언더 오바 뭐 핸디까지. 그죠? 정말 큰 도움 드린 것 같은 그런 어제 영상 찍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영상 쉬어서 올킬이 나왔던 걸 거예요, 아마도. 자, 선생님들 어찌됐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승부로 최근에 갑자기 또 나쁜 흐름을 만나고 좀 운 없이 좀 죽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진짜 저도 오늘 좀 크게 왔거든요. 오늘 모처럼 승부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크게 갔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아주 그냥 한 방에 그냥 그걸 했네요. 만회를 했네요. 자, 피츠버그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오비에도랑 베시시가 등판을 하죠. 오비에도는 올 시즌 딱 한 경기만 등판을 해서 1이닝만 던졌습니다. 1이닝 2실점, 샌프란시스코 전에. 얘는 위장 선발 혹은 오프너 선발이라고 봐야겠고, 베시시 같은 경우는 지금 3경기 동안 홈런도 적지가 않고 실점도 적지가 않은 편이죠. 직전 캔자스 시티 전에만, 직전이 아니라 캔자스 시티 전에만 잘했고, 나머지는 사실 딱히 막 크게 무너진 건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발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잘해준 느낌은 또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베시시가 피츠 상대로 상성이 매우 강했다라는 점. 이 상성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좀 지금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 세이브의 이마이가 라프텐전 등판하면은 무조건 세이브 보는 그런 그게 있었죠. 라프텐 상대로는 담당 일진 저승사자급이라서. 그러고 오늘도 뉴욕 매치 선발이었던 피터슨이가 워싱턴 상대로 거의 완봉 페이스 달리다가 8회까지 던졌죠. 엄청난, 진짜로 그냥 던졌다면 헛스윙이 나오는 수준으로 엄청난 또 호투가 나왔고, 이랬던 거 보면은 이 상성을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베시시가 피츠버그 상대로 상성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4경기 등판에서 모두 승리 투수를 기록함과 동시에 다 호투를 했었던 기록이 남아있는 베시시입니다. 오비에도는 사실상 오프너라고 봐야겠고, 피츠버그는 오늘 경기에서 미치 켈러가 3.1이닝 만에 조기 강판을 당하는 바람에 롱 릴리프 역할을 하는 불펜 투수 요한 라미레즈가 3이닝이나 소화를 냈고, 그리고 홀더만이 이 불펜 투수가 멀티이닝을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 9회에는 불펜 투수 중 좋은 좌투수인, 최근에 아주 잘 던지고 있었던 이 시스크까지 또 등판을 하면서 1, 2차전, 이 토론토와 1, 2차전 모두 이 시스크는 연투를 치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등판하면은 3연투가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오비에도가 일찍 내려가고 앤드류 히니가 2번째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히니는 얼마 전에, 불과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에 C컵과의 시리즈에서 0.1이닝 만에 또 1실점을 투구수 20개 기록하고 아웃 카운트 하나 잡는 동안에, 그 정도로 여전히 굉장히 못 던지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살펴봤듯이 피츠버그는 이 경기에서 마운드 운용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가득한 경기다. 1차전에서 토론토가 패배했던 이유는 오로지 폴스킨스라는 이 초특급 선발의 영향력이었고, 2차전에서는 토론토가 그냥 무난하게 초장부터 5대0 만들고 리드 뭐 한순간도 뺏김없이 그냥 지키면서 무난한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이번 경기는 피츠버그의 마운드 운영이 미치 켈러, 폴스킨스 등판 때보다 훨씬 더 정상적이지 않은 경기라는 점, 토론토가 여전히 타격감이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토론토가 미닝 시리즈 따내는 게 맞는 그림이라 봅니다. 토론토 승 마헨
서브로 오바 볼게요. 저 피치 경기는 오바 잘 안 봐서 어제도 제가 토론토 승 메인으로 서브는 1마인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토론토가 어찌됐건 타격감이 너무 좋고 이번 경기에선 피츠버그가 마운드 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츠버그가 패전조가 올라오는 그림이면 지금 토론토가 패전조 상대로도 득점을 비기닝을 잘 생성해내는 팀이라 오바 찍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봤습니다. 워싱턴하고 매치 경기는 제가 오늘 이 경기는 풀로 봤거든요. 아시다시피 조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치 승의 오바를 둘 다 메인 조합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다 매치 오바는 정말 극장으로 또 들어온 경기였어요. 로어드하고 센가가 등판을 합니다. 우선 로어드는 사실 지금 워싱턴 선발 중에 제일 잘 던지고 있는 선발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뭐 미러키한테 4.2이닝 3실점 좀 고전했던 거는 미러키가 지금 이 당시에는 정말 그냥 어떤 투수건 간에 다 털은 폴스킨스도 털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논외로 두더라도 샘프전에 6이닝 1실점 1피홈런 피홈런으로 솔로 프로인한 1실점 말고는 실점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필라 전에도 피홈런 없이 6이닝 2실점 호투를 또 했다라는 점.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발 전환 후 총 5경기 등판했고 센가 같은 경우는 이닝이 다소 짧은 게 굉장히 아쉬운 편이지만 그럼에도 꼬박꼬박 피홈런을 한 방씩 허용을 계속해서 해왔던 모습이었죠. 근데 직전 애틀란타 전에는 5.2이닝 꽤나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줬던 센가입니다. 자, 로어드가 선발 등판 후 5경기 워싱턴이 4승 1패 굉장히 우수한 성적. 워싱턴이라는 아주 최약체 팀인 걸 감안을 하면 정말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즉 선발이 역할을 다 해주니까 워싱턴이라는 약체 팀도 상당히 엄청난 고승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팀 타격감에서 무게감이 매우 차이가 큽니다. 오늘 경기를 본 입장에서 매체는 시애틀과의 3연전 시리즈에서 3번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고 오늘 1차전에서도 11안타 4홈런을 기록하면서 매치 덕분에 오바가 뜬 거죠 사실. 특히나 원정 경기 한정으로 4경기 연속 멀티홈런을 때리고 있을 정도로 타자 친화 구장에서는 득점 기대치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홈구장은 타자 친화 구장입니다. 오늘 경기를 본 입장에서 워싱턴 타선이 한번 잠들면 한동안 잠잠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약간 나쁜 의미로 리드미컬한 팀인데 필라와 4연전 시리즈에서도 얘네가 2승 2패로 타이 시리즈는 굉장히 순박한 느낌이지만 이때 필라의 타선은 정말 극악으로 안 좋았던 시기였단 말이죠. 불과 며칠 전에 일이었지만 정말 안 좋았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필라가 무기력해서 워싱턴한테 2번이나 졌었던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매치는 지금 사실 시애틀이라는 마운드가 굉장히 정말 강한 팀을 상대로 3경기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때리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11안타 4홈런이라는 정말 우수한 타격 지표를 기록하고 나서 이 워싱턴이라는 기본적으로 마운드가 콜로라도랑 누가 더 나쁘냐 경쟁하는 팀 상대로 이게 타선이 꺾일 가능성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로어드는 지금 사실 정석 분석은 안 털린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매츠라는 팀 자체가 타격 사이클이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츠도 올 시즌에 강팀으로 분류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강팀이 타선 사이클이 좋은 흐름을 타면은 사실 어떤 투수 상대로도 털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MLB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매치가 가져갈 것이다. 매치가 지금 동기부여도 훨씬 높고 그래서 매치 승 마인까지 전 노려보겠습니다. 애틀란타랑 화삭 경기는 월드랩하고 마틴 페레즈 월드랩이라는 애한테 좀 다소 주목을 했습니다. 우선 메이저 콜업된 후 3경기 등판해서 엄청난 호투만 하면서 17.2이닝 9피안타 0피홈런 방울 1.02 예술적인 성적을 냈는데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는 대려 나쁜 기록을 찍고 콜업된 선수입니다. 올 시즌 트리플 A 통산 19경기나 다 선발로 등판해서 91.2이닝 85피안타 8피홈런 92삼진 50볼넷 방울 4점대 중반이었단 말이죠. 우선 볼넷이 정말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방울도 4점대 중반이라면은 절대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
이 친구가 물부에서 3경기 등판한 세부 지표를 다 살펴봤습니다. 타구속도, 하드히트 비율이 정확하게 79.1마일, 하드히트 비율은 17.9%. 이는 리그 MLB 평균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치거든요. 리그 평균 제가 적어놨듯이 88.5마일이고 하드히트는 35% 전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3경기 동안 얘가 엄청난 미친 호투를 한 게 단순히 뽀록이다, 천운이 따랐다라고 보기에는 이 지표 자체가 너무 넘사벽입니다. 이거 타구 속도랑 하드히트 비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이 세 개의 팀들, 뭐 신시내티도 있고 클블도 있고 막 정말 강타선 팀들은 없었지만 얘네가 어찌됐건 쉽게 정타를 못 만들어냈다. 하드히트 비율이 10%대면 말도 안 겁니다. 정타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틴 페레즈는 아시겠지만 선발 갔다가 불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애인데,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앤드류 윈이랑 똑같잖아요. 앤드류 윈이도 선발 한번 등판해서 또 불펜 갔다가 또 선발 왔다가 계속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공통점이 전혀 기대치가 없는 선발이라는 점입니다. 전혀 기대치가 없는. 그러니까 페레즈도 딱 그 짝이 됐단 말이죠. 지금 올 시즌에는 오늘 경기에서 불펜에서, 자 오늘 아시다시피 화삭이 무난하게 역배승을 하는 그림으로 흘러갔어요. 역배팀의 타선이 터지면서 10득점을 먼저 냈고 10대 4로 지고 있었던 경기였죠. 애틀란타가. 근데 이거를 불펜을 털어버린 불펜 3명을 상대로 7득점을 내면서 6점 차 리드마저 역전당한 상황에 6점 차 상황을 또다시 역전승을 해냈다는 거. 불과 며칠 전에 뉴욕 매치 전에 그 오늘 정말 8이닝 1실점 엄청난 호투를 냈던 피터슨 상대로 6대0 지고 있던 거를 애틀란타가 이걸 역전해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는 일주일 동안 2번이나 6점 차를 역전승한 팀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높게 살만한 지표예요. 정말로. 왜냐? 자, 스포츠에서는 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분석하는 게 AI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고 훈련하고 해서 만들어낸 무대를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대에서 제일 화딱지 나는 거는 제가 어제 정말 열받았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에, 아시겠지만 거기 그 어려운 타구였어요. 그거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그 짤방도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원래 테오스카는 MLB급의 수비력을 갖춘 선수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못 잡을 만 했어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면은. 근데 후속 처리, 실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뭐 그 상황이라서 더 안타까운 거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 빠른 대처로 거기서 막 한숨 쉬고 그럴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여서 2루로 바로 송구했으면은 주자 1루로 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득점권으로 나간 거예요. 콜로라도 주자가. 그래서 끝내기 맞은 거고. 득점권 안 보내야 될 거를 걔가 막 그 후속 플레이를 안 한 탓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 소중한 돈을 배팅한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단 말이죠, 사실. 근데 지금 애틀란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보는 에너지 레벨은 정말 높게 살만합니다. 우리가 돈을 거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애틀란타한테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을 걸었는데 6점 차? 졌다 이거. 이거 졌다 못 이긴다. 야구에서 6점 차 역전이 뭐 흔하냐? 쉬운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애틀란타는 꾸준히 메이닝 말로 만들어서 적시타 때리고 홈런 치고 이래가지고 6점 차를 일주일 동안 2번이나 뒤집은 팀입니다. 이게 동기부여의 힘이고 이게 저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틀란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잖아요. 이런 팀이 조기 루징 안 당한다고 보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선발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다. 애틀란타가 안 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애틀 승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죠. 애틀 경기는 언더 못 간다는 마인드가 좀 깔려져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실점을 너무 쉽게 하고 득점도 잘 내더라고요. 딱 전형적인 생 오바팀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더라고요. 미네소타랑 애슬레틱스 경기입니다. 베일리 오버하고 기니 등판하는데, 베일리 오버는 말하지 않아도 선발 중에 가장 피홈런이 많은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피홈런 맛집, 가장 피홈런을 쉽게 허용하는 투수입니다. 알아보니까 베일리 오버 등판 시 미네소타가 10연패 중입니다.
10연패. 이거 ESPN 그 게임 로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10연패 찍고 있어요. 위에 우르크 플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클랜드가 소리 소문 없이 불바다 흐름을 타고 있어요. 8월달 한정 우르크 플러스 3등입니다. 127이면 아주 높은 지표입니다. 미들스탄 물바다 흐름이고 최하위권 수준이고, 특히 오클랜드는 원정에서 최근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최근 10.8승 2패, 평균 득점 7점대, 평균 실점 2점대, 전형적인 초강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원정에서의 오클랜드거든요. 원정 시리즈도 지금 휴스턴 상대로 4연전 시리즈를 수입을 했었죠. 강팀도 약팀 상대로 4연전 시리즈 수입은 잘 안 나오는데, 오클랜드라는 중위권 팀이 하위권 팀이 휴스턴이라는 강팀을 수입을 한 것은 굉장히 이변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을 상대로 또 위닝을 따냈고, 원정 시리즈 볼티 원정 가서도 위닝을 따냈고, 지금 3연속 위닝 시리즈를 확보 중이란 말이죠. 거기다 오늘은 초특급 선발 중 한 명인 조라이언을 상대로 4이닝 5실점 2자책. 조라이언 상대로만 어찌됐건 5득점을 뽑았다라는 거죠. 매우 인상적입니다. 결국에는 긴이라는 애가 최근에 얘도 지금 3경기 연속 패전 투수 기록하면서 굉장히 못 던지고 있잖아요. 얘가 털릴까봐 걱정인, 유일하게 그게 좀 걱정인 경기인데, 긴은 지금 3경기 연속 패전 투수 과정에서 사실 피홈런이 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피홈런들이 또 대부분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막 3런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나 양팀 타격 퍼포먼스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우르크 플러스만 보더라도 3등 팀이랑 25등 팀인 것만 보더라도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겠고, 베일리 오버가, 저는 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던지는 것도 많이 봤지만 미네소타 지금 안타 제대로 안 나오는 팀 상대로 뜬금 호투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베일리 오버가 애슬레틱스 타선 상대로 뜬금 호투하는 그림은 상상이 아예 되질 않습니다. 애슬레틱스 오클랜드 승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저는. 자, C컵 내야 쪽으로 역풍 봅니다. 언더 볼게요. 불안감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C컵 언더를 메인 조합으로 갔던 이유는 내야 역풍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어찌됐건 10점이라는 오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역풍 나고 승률 100%는 아니에요. 근데 80% 이상은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전반기 때부터 경험한 산 증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야 역풍 할 때마다 뭐 중배당 조합이건 메인 조합이건 꾸준히 가왔던 사람이니까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러키라는 8월달에 진짜 천해천 타선이 정말 좋았던 팀을 언더각이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뭐 콜린 레아가 정말 초특급 미러키 타선한테 절대 안 털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선발까지 또 아니고, 그리고 미러키 선발 미시오로브스키도 최근 2경기 연속 조기양 상급의 수모를 좀 당한 상태죠. 직전 신시내티전은 1.1이닝 5실점, 피홈런 없이 순수 피안타로만 인해서, 볼넷하고 피안타로만 인해서 무너졌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어제 DH 1차전, 그러니까 제가 DH 1차전, 배트맨은 DH 1차전밖에 안 나오니까 이 경기를 말하는 거죠. 8.5 언더 갔다가 10점 남아서 죽었던 거. 아시다시피 이거 해외 기준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는 7.5에서 언더가 대략 정배였어요. 7.5 언더 배당이 1.6대였나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배트맨은 8.5를 줬는데 언더가 되게 약간 정배였어요. 배당 충분히 높아. 그래서 이거는 배트맨에 까는 게 이득인 경기였단 말이죠. 저 배트맨 번호 224번. 저거는. 근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오버가 났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해외 배당이 그렇게까지 7.5가 언더가 훨씬 정배를 받았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내야 역풍이 굉장히 유의미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3개 홈런이 나오면서 오버가 떴습니다. 3개 홈런이. 자, 콜린 레아가 3개 홈런이 제가 여기 다 적어놨는데, 3런 한 방이랑 카스트로의 3런 한 방,
그리고 솔로포 양팀 옐리치 한 방, 그리고 케이시 한 방 이렇게 해갖고 총 5점이 홈런으로 난 득점이었단 말이죠. 총 10점 중에 50% 5점이 홈런으로 인한 득점. 즉, 이 3런만 아니었어도 3런만 아니었고 투런포만 됐어도 언더였을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게 부러진 거죠. 딱 봐도. 근데 양 선발이 지금 공통점으로 좋은 거는 피홈런을 안 맞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콜린네가 지금 4경기 연속 안 맞고 있고 미시오롭스키는 무너지고는 있지만 최소 3경기 연속 피홈런을 안 맞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유료 사이트 이런 것도 내일이 앞전 오늘 DC 1차전, 2차전보다도 훨씬 더 내야 역풍이 더 심한 경기입니다. 언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이란 말이죠. 압도적인 역풍, 그리고 온도도 굉장히 낮은 편, 선선하고 시원한 편. 그러니까 비거리가 아주 감소될 요소만 가득한 환경이란 말이죠. 언더 볼게요, 저는 솔직하게 오늘 부러진 건 카스트로의 3런은 진짜 치명타적인 변수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게시글을 썼습니다. 분명히. DH 2차전 만에 배트맨이 올라왔으면 다저스 마이너하고 묶어가지고 추가 배팅 갈라 그랬다. 근데 DH 2차전 계속 확인해봤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DH 2차전 갈 수 있었으면 무조건 언더 갔습니다. 내야 역풍 1차전보다 더 심한 역풍이었어가지고 그럼 언더 났죠. 그런 것처럼 C컵 내야 역풍 부는 언더는 사실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냥 뭐 투수 이런 것보다도 이 환경이 전 더 비중이 크다라고 봐요. 언더 보겠습니다. 콜로라도랑 다저스 경기는 고드니하고 오탄인데 제가 어제 다저스 막표를 죽고 나서 1차전에서 오늘 말고 어저께 이 1차전에서 죽고 나서 테오스카 실책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 누적됐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글 썼습니다. 와 다저스 오늘 하위 타선 라인업 봐라. 로버츠 이거 완전 던지는 수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라인업 보자마자 자고 나서 전 다저스 라인업부터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포수가 윌 스미스냐 러싱이냐에 따라서 다저스는 승률 자체가 넘사벽이고 팀 OPS 차이도 확연하게 나버려요. 이게 왜 그냐? 자 오늘 윌 스미스가 선발 출전하니까 4타 4만 더 엄청난 활약을 해줬죠. 러싱은 그냥 가운데 오는 공도 루킹 상징 당하는 따라지 같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사실 이거 똥 밟았다라고 봐야 돼요. 야 러싱이 오늘 윌 스미스 안 나오고 주전 포수로 러싱 나온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엿됐다. 이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윌 스미스는 이번 시즌에 OPS 9할대를 치고 있는 정말 훌륭한 타자고 러싱은 5할대입니다. 얘 둘만 해도 OPS 차이가 대략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이 달튼 워싱은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애. 어차피 이 경기는 콜로 반대인데 콜로 역배승 분석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경기는 다저스 마인을 보냐 못 보냐 고민해야 될 경기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다저스 경기를 최근에 갔다가 뒤져보고 먹어도 보고 이러면서 느낀 건데 러싱이 주전 포수로 나오느냐 윌 스미스가 주전 포수로 나오느냐 이게 정말 체감 차이가 넘사벽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이 건덕지 뭐라고 하죠? 알리바이라고 하죠. 알리바이라고 하나? 그런 걸 한번 제가 찾은 거. 자 오타니가 어찌됐건 선발로 등판을 하죠. 팀 내 어찌됐건 상징적인 투수인데 자 올 시즌 벌써 9경기를 등판을 했지만 여태 승리 투수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오타니입니다. 0승 0패 상태. 승리 투수를 기록하기에는 제일 적절한 상대죠. 콜로라도 리그 전체 꼴찌 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오타니의 첫 승리 투수를 위해서 윌 스미스가 등판해서 선발로 나와서 승리에 기여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봤고 둘째로는 내일부터 샌디 원정 가갖고 3연시를 또 펼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다저스가 홈에서 수입을 했었죠. 근데 지금 샌디랑 지구 우승빵을 계속 경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3연전 시리즈에서 더 힘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3연전에 윌 스미스를 3번 모두 몰빵시키고 오늘은 러싱으로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직전 며칠 전에 샌디와의 3연실에 세 경기 모두 윌 스미스가 출전을 했습니다. 셋째로 오타니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최근 4경기 연속 윌 스미스가 출전을 했어요. 7월 13일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만 샌프란시스코 전에 러싱이 포수 마스크를 썼고 나머지 이제 후반기 4경기 오타니가 선발로 등판했던 4경기는 다 윌 스미스가 포수 마스크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과는 윌 스미스가 선발 포수 마스크를 쓸 확률이 65%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다저스 많이 볼게요. 러싱 나오면은 사실 똥 밟는 건데 다저스 많이 보겠습니다. 윌 스미스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퐁당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최소 3, 4경기, 4, 5경기 이렇게 등판하고 러싱에 한번 등판하고 이런 건데 이런 식인데 대부분 그건데 이거 콜로한테 어찌됐건 지금 물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샌디 시리즈 중요하지만 콜로한테 만약에 혹시라도 루징 당하면은 그게 더 여파가 클 것 같아요. 저는 다저스가 이 샌디 시리즈 앞두고 무난하게 대승 또 하고서 넘어가는 게 더 알맞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 많이 보겠습니다. 자, 유로 사이트 빠르게 보고 사실 지금 오후 3시 이때라서 좀 변경될 여지도 충분히 있긴 한데 자, 새로운 시험 때리고 자, 내일 기준으로 쿠어스필드가 당연히 1등이죠. 근데 플러스 26%잖아요. 쿠어스가 오버 환경인 경기는 35%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쿠어스 치고도 그렇게까지 막 타자치나 날씨나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웨더스온이 보면은 대략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쿠어스는 1등에 있지만 오버 환경이라고 치부하시면 마시고 이 경기는 내야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도 오버랭킹 플러스 14% 2등에 자리를 한 이유는 날씨 자체도 플러스 6%를 매겼죠. 날씨 때문인가? 바람도 어찌됐건 불고 이건 홈런 증가보다도 2루타 그러니까 바람이 변칙적으로 불어서 좀 수비 외야 수비 같은 거에서 좀 고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가 보네요. 템파베이랑 뉴욕 양키스. 야, 이 경기는 이따가 좀 약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DT 경기도 오바고 오바 환경이고 요렇게까지 한 7%까지는 오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C컵 경기가 마이너스 16% 홈런 마이너스 28% 이것만 기억하세요. 빨간색 두 경기 마이너스 28, 16 오늘 압도적인 언더 환경입니다. 역대급 어제 거 한번 볼게요. 어제 거 C컵 막 지금 방 몇이었다 까먹었다. 자 이거는 DH 2차전 08시 5분 보이시죠? 이게 DH 2차전이 언더 났던 거 이때 환경이었고 제가 메인 조합으로 갔었던 그건 어딨냐 아 여긴데요. 새벽 2시 20분 이게 낮 경기인데 이때 마이너스 9%였어요. 근데 이 DH 2차전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건 언더 나고 이거는 오버 났어요. 마이너스 9%는 그러니까 이게 DH 2차전이 더 심한 언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19, 14 19, 14 19, 14 28, 16 내일이 더 심한 언더 환경이죠. 오늘 DH 2차전 언더 났던 경기보다 언더 들어갈 만 하단 말이죠. C컵 위글리 필드 언더. 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좀 이렇게 모든 경기를 한 경기 모든 경기를 다 맞췄기 때문에 자신감 좀 생겼어요. 그죠? 베시시하고 이거 분석했고 카스티오랑 루자르도는 이거는 진짜 둘 다 약간 주사위과 선발이고 잘 던지긴 하는데 털릴 땐 그날들이 있는 선발들이고 그죠? 아유 기준점 7.5 받으면은 이게 선발 이름값 때문에 7.5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보겠습니다. 배트맨 떴죠? 8.5네. 안 볼게요. 그냥 7.5면 오바 소액 볼라 그랬죠. 프렌버 발데즈하고 찰리 모튼이 선발에서는 휴스턴이 압도적인 그건데 야 연장 12회까지 양팀 무득 나오는 거 보셨죠?
지금 양 팀이 완전 그냥 축구 모드 타사이클 완전 박살난. 디트는 아직 박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휴스턴은 진짜 박살난 거죠. 그냥 찐으로. 아 이거는 프렘버 발데지도 최근에 또 피치 흐름 나쁘고 찰리 모트니가 또 털릴 때 시원하게 털리는 애고 어렵습니다.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8.5 굳이 진짜 멱살 잡고 보면 언더 볼 듯. 멱살 잡고 보면 언더 볼 듯. 8.5니까. 프렘버 발데지가 어찌되건 언제라도 미친 호투를 해줄 수 있는 선발 좌투수고 그러고 지금 디트도 오늘 보여줬던 타격 퍼포먼스는 프렘버 발데지가 털릴 가능성보다는 안 털릴 가능성이 대략 7할 정도는 돼 보이고 그리고 찰리 모트니가 더 불안 요소긴 하지만 휴스턴이 진짜 아예 득점을 1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흐름을 3경기 연속 영봉패 아닌가요? 지금 18이닝에 오늘 12이닝까지 하면 30이닝 동안 무드가 아닌가? 지금 휴스턴? 30이닝 동안 무드 하고 있는 팀이면은 언더 보는 게 맞죠. 찰리 모트니가 안 털린다 보고 롯데랑 지금 거의 똑같은 수준 아닌가? 애리조나랑 얘는 콜업투수 등판하잖아요. 클블은 저 메시 파커 메시 이름은 되게 멋있네요. 그리고 팟 오바 보는 게 맞는 그죠? 기준점 보고 기준점 9면은 배트맨은 많이 받아야 9.5인데 오늘도 결국에는 양팀 타격전 나와서 10점 넘겼잖아요. 오바 보는 게 무조건 맞을 듯. 양팀이 지금 타격 사이클도 나쁘지 않고 클블이 최근에 이상하게 오바를 잘 내더라고. 오바 힘이 꽤 좋은 팀이에요. 이 경기는 그냥 분석 안 하는 게 맞겠고 분석했고요. 야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키스는 고점 탔다고 보고 양키스 보는 게 맞는데 라스무센이 불과 얼마 전에 양키스 상대로 정말 좋은 호투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일 잘 던지고 있는 선발급으로 잘 던지고 있죠. 피안타 개수만 보더라도 라스무센은 이닝수보다 지금 5경기 연속 이닝수보다 피안타 개수가 낮았습니다. 피치그램이 정말 좋은 거예요. 라스무센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양키스가 아시겠지만 물론 샌디도 마인으로 갔으면 적중을 했지만 양키스 마인으로 가고 메인조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키스 마인으로 샌디랑 더 저배당 경기가 샌디 승이었어요. 더 배당이 낮은 경기가 샌디 승이었어요. 근데 왜 양키스를 마인으로 갔느냐? 전 바즈가 양키스 상대로 털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회에만 3피 홈런 맞았어요. 그리고 총 얘가 던지는 동안에 5피 홈런인가 맞았고 그 양키스가 고점인 것도 있는데 바즈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못 던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아주 깊게 생각해서 갔던 건데 라스무센 상대로는 그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라스무센 진짜 잘 던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슐리 틀러 얘는 솔직히 기대치에 떨어지는 선발이고 그래서 한번 쉰 거예요. 분석을. 이거 로커랑 노아 카메론이면은 캔자스가 지금 5연속 언더 탔습니다. 언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캔자스 시티가. 어찌됐건 제가 어제 경기도 이거 세스 루그하고 메릴 켈리면 언더 갈만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세스 루그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걸렀던 건데 분석을 안 했던 건데 봤으면 지금 캔자스 경기는 무조건 언더 봤을 것 같은데 갔으면 언더 먹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캔자스는 언더 힘을 강해서 언더를 갈 수 있나 못 가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경기는 패스하고 다음 경기에서 언더 갈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거 3경기 다 분석했고 키쿠치하고 닉 마르티네즈. 이거는 천사가 오늘 진짜 저력을 발휘했는데 어찌됐건 이거 수입 위기에 몰렸고 그리고 JP 시어스가 지금 5경기 연속 피홈런 허용하면서 정말 못하고 있더만요. 샌디 선발 JP 시어스. 이거는 사실 샌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다저스와 3연전 시리즈를 얘네 홈 연전으로 치르잖아요. 샌디가. 그러면 이번 경기 지고 나서 다저스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이기고 나서 연승으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기세도 무시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샌디에이고가 이겨야 되는 이긴다고 보는 게 맞는데 JP 시어스가 너무 하자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역시나 타격이 썩 좋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정우 선수가 리드오프 홈런 딱 때렸을 때 좀 저도 좀 불길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불타선이 나왔죠. 이 경기는 패스하시고 이 경기는 샌디에이고가 샌디슨 볼게요. 저는 상황상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 1.53이면 배당 메리트는 너무 없죠. 1. 만약에 1.6대 이상이었다. 1.6대나 1.7대였다. 그러면 갈만했죠. 근데 1.5대면은 위험 부담 JP 시어스가 반딩 피칭 해준다라는 지금 샌디도 불타서는 흐름과는 거리가 먼 팀이기 때문에 JP 시어스가 반응을 해줄 거라는 믿음도 없는데 자 우르크 플러스 잠시만요. 이거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다. 자 우르크 플러스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이거를 카메라를 바꿔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그죠? 좀 확대를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여기 1위부터 8월달 한정인 8월달 매일매일 이게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꼴찌가 시카고 컵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위별로 우르크 플러스 정리되어 있는 거 8월달 한정으로. 자 세분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다 맞았는데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제 텍스트 분석 다 맞았는데 그죠?